다음은 두 번째 발표입니다. 원예 분야 정원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상명대학교 그린 스마트 시티 학과의 김태환 교수님입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김태환 교수님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미세먼지, LID, 인공지반 녹화, 도시 농업 등의 국가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작년도에는 환경부 장관 별장 그리고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을 수차례 받으셨고요. 책자로는 조경이 그리는 미래, 한국 조경의 새로운 지평 등이 있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상명대학교 김태환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박부영 회장님께서 저는 걱정을 좀 했습니다. 저는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은 이제 전략적인 부분,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켰느냐 이 부분을 좀 많이 이제 무게 중심 두다 보니까 산업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원예 장군에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제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또 이제 한편은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띠녹지라든지 그 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런 식물적 적용, 그리고 건축물에 어떤 식으로 녹화를 하느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서 박 회장님의 어떤 연계선상에서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됐나요? 그렇다면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정원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침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원이 어느 영역이냐, 조경의 영역이냐, 산림의 영역이냐, 또 원예의 영역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결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전략적 사고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그래서 원예 하면은 우리가 소재의 어떤 특성을 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소재의 특성이라는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된다고 하면 기능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죠? 앞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산업적 영역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이 산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부분에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냐, 차별화가 필요한 이 부분의 지점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한 5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제가 이제 원예 산업, 정원 산업에 대한 어떤 시장 조사라든지 산업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산림청 자료들을 좀 이용을 했습니다. 2020년 보고서인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현황 좀 말씀드리고, 이 현황에서 발견될 수 있는 원예의 산업과 연계점, 그다음에 이 연계점을 가지고 어떤 식의 어떤 발전 전략을 도출해야 되냐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도 다 목도하셨듯이 코로나라든지 도시 환경 문제, 인구 문제, 다양한 문제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도시 환경 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사회 환경 변화에 우리 원예 산업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원예 산업 하면은 근간은 농업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영역에서 활동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농가수라든지 농가인구, 이 농업에 대한 산업적인 입지는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특히나 이제 농업 경쟁력, 특히나 이제 원예 하면은 청년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IT 계열이라든지 정보통신 분야,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호할 수 있는, 나는 이런 직장을 갖고 싶어, 이런 직장을 다녀라고 하던 어떤 선호할 만한 그러한 직업은 또 청년들한테 좀 약간은 배척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좀 고치시킬 수 있냐, 그리고 생산성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또 향상시킬 수 있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난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발전 전략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해봤고요. 특히 이런 노력들은 이제 글로벌 스마트팜이나 어그테크와 같은 이런 영역에서 조금은 이 농업이라고 하는 이제 산업적 중요성, 그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냉전주의라든지 이런 식량자원이 자원이 굉장히 부귀화되는 그러한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경제 질서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량 자급이 20%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결할 수 있냐가 농업 분야의 좀 난제이기도 하고, 앞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외대종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시장 점유율이 점차로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농가가 가지고 숙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디지털 파밍이라든지 데이터와 센서 결합된 사물 인터넷 기반에 있어서의 어떤 신농업 기술들이 그래서 이제 많이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이긴 한데요. 정원 산업의 부문 특성들을 먼저 이거 살펴보면 크게 한 6가지 꼭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소재, 그리고 정원 자재, 시공 관리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의 정원의 주된 산업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지금의 어떤 시점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정원 문화라든지 교육, 복지. 근데 정원 문화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민간 정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승 정원 같은 물리적 공간을 갖다가 이제 채워나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한다든가 문화를 얘기하든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간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까라는 어떤 전략적 사고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 우리가 뭐 치유정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인 환경 내에서 프로그램으로 인한 어떤 인과관계로서 이런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전체적인 산업 영역이기 때문에 이 산업 영역의 바운더, 이게 전후방 산업을 우리가 논의할 때 이 산업의 어떤 규모는 실로 좀 많이 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게 바로 정원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높은 점유율은요, 뭐 이런 정원 자재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식물 소재도 적지 않습니다. 약 40%에 해당되는 정원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회장께서 말씀드린 부분과 좀 맥을 같이 하는데, 임산물류나 화해식물류 같은 경우가 지속적인 감소 혹은 소폭 감소를 이제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결과 일맥상통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현 시점에 있지만 아직까지 정원하면 화해, 원해가 빠져서는 이야기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원 자재에 대한 부분들은 그 점유율이 더 큽니다. 50% 이상, 6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게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거치면서라도 뭐 이제 정원에 대한 녹색 공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요구로 인해 가지고 소폭이라도 이게 시장 규모를 좀 늘려나가는 추세가 있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화해 관련 용품이 주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봤을 때 우리 원해를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아마 연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공관리 같은 경우 보면은 아직까지 이게 설계를 한다, 시공을 한다는 개념들은 조경이에요. 그래서 이 조경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원해가 이제 원해로서 했을 때 모델 이제 설계나 이런 개념들보다는 약간 소재 개념에 좀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통계적인 어떤 접근 방법에서는 바로 이 조경 산업의 어떤 쉽게 된 통계를 인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저기 그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그 내용과 좀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근간을 우리가 좀 말을 해야 산업적 발전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뭐 개선 방향들을 논의할 수 있을 텐데 상당 부분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 제가 좀 뭔가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적인 상황을 비교해서 저희가 한번 도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농업 생산성이라든지 뭐 산업적인 고도화 방향을 논의할 때 그 6가지에 대한 가능성을 뭐 소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고도화, 그 다음에 정원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을 통한 어떤 개선, 그 다음에 교육 지원, 그 다음에 관련 인프라 집중했던 저변 강화,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젠다를 우리가 한번 마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정원의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발전 전략은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될지 한번 보면요, 우리가 원해 산업과 연계성을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제 주관적인 어떤 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연구로 이어진다고 그러면 좀 더 좀 심도 있는 고찰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식물 소재와 정원 자재는 굉장히 원해 산업과 거의 싱크로율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시공관리나 정원문화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뭐 민간정원이라는 명승정원에 원예 산업이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것보다 소재적인 측면에서 많이 관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해야 될까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원교육이나 보건복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주택에 관련되는 것도 바로 식물 소재고 정원 자재이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바로 이런 어떤 식물 소재를 가질 수 있는 뭐 심리적 치유 효과라든지 보건 의료 효과, 뭐 환경적 개선 효과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화해 기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건강과 환경의 축을 좀 놓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 공간과 연계된 어떤 원예 화해 기반의 어떤 정원 공간을 확대했을 때 바로 이런 환경적 역할을 좀 더 증진시켜줄 수 있다, 도시에. 이런 측면에서 축으로 봤을 때 저희가 우리 쪽, 그러니까 뭐 농업 쪽에서 바라보는 어떤 가장 친밀한 분야가 바로 도시농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식물에 기반한 다양성, 그리고 이런 도시와 연계되는 인프라에 대한 어떤 연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도시농업과 우리가 같이 문제점을 해결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화해 기반에 특화된 정원을 바로 도시농업과 연계된 그런 전략을 수립해보면 어떨까라는 어떤 제언을 해보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시농업이라 하는 것들은 현 시점에서 보면은 도시공간 내 농업 활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시농업의 발전 정체가 이제 19년 딱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정체하고 감소하는 추세를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프라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제도 정책을 봤을 때 인프라 네트워크, 특히 이제 양적인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차비어 인력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다, 하얀 곡선을 긋고 있다, 도시농업 자체도 그렇게 우리가 좀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프로그램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개설 강자수라든지 참여 인원 같은 것도 지금 부침을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도시농업을 견인하고 있는 도시농업 관리사의 경우는 이게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업에 관련되고 있는 전문가에 대한 어떤 지식 차원, 그 다음에 전문성 차원에서의 나름대로의 어떤 수준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도시 공간에 대한 어떤 재평가를 어떤 방향으로 하면 될지 한번 고민해 보면요. 건축 공간이나 이제 도시 공간과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기존의 도시 텃밭 같은 경우가 건축물과 도시를 연계한 뭐 텃밭 정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 공간에 적극적으로 이제 유입될 수 있는 실내 농업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원의 어떤 성격 자체가 농업과 연계되고 생산성을 또 이제 같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정원 공간이 되면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한 부분들이 제도 정책상의 도시농업 관련 조례를 통해서 텃밭 정원을 지원하고 뭐 실내 농업 정원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 관련 조례라든지 법적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좀 유의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 공간과 연계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친환경 건축 제도의 대표적인 친환경 건축에 녹색 건축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건축 인증 제도를 연계한 어떤 개정 작업들을 통해서 양적인 증가를 좀 전략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도시농업공원에 대한 어떤 다양한 기능성,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환경성을 대변할 수 있는 도시 환경에 대한 대기 환경실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다고 하면은 바로 도시공업법 저정 제정과 연계해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관련 부분도 그런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뭐 환경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제고하면서 도시농업관리사라든지 아니면 이 정원과 연계된 전문직에 대한 부분의 재교육, 보수교육을 통해서 그런 역량들을 강화해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특화된 정원, 그리고 도심 내, 그리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정원 산업의 방향성을 같이 제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 도시농업에 대한 어떤 결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도시공간 내에서의 어떤 그러한 영역들, 그리고 우리가 정원한다고 하면은 이게 농촌보다는 도시공간에 우리가 그런 어떤 그 활용 가치나 이런 필요성들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런 화해 기능성에 기반한 원예 정원, 그 다음에 이 도심 내 어떤 조성 공간을 갖다 많이 확대하는 과정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 도시농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굉장히 밀접한 어떤 문제 해결 방향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원과 연계된 연계성을 이제 다시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원예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원예 정원에 대한 활성화 방향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소재, 자재 이런 어떤 그 산업에 대한 세 분류 체계에 연계될 수 있는 뭐 기후변화 적응성 신품종, 뭐 아까 말씀해줬지만 뭐 ICT 융복합, 기후변화 대응 기술 뭐 이런 것들의 총체적인 도시 회복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이란 꼭지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정원 공간에 대한 확보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마련하자라는 측면에서 정원 공간의 확산. 근데 이 확산이라는 게 뭐 도시농업에 관여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도시농업에 대한 어떤 그 공간 자체가 상당 부분 도시에서 이와 포화 상태입니다. 이 포화 상태인 도시 공간의 도시농업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과 연계된 공간 혹은 건축물 내부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치유농업과 연계된, 그리고 이제 효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정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또 전공 분야라든 이런 것들 좀 잘 좀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뭐 치유농업은 뭐 차라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기후변화나 여기 정원 공간에 대한 확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원예 정원 보시면은 아까 띠녹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띠녹지를 그냥 의미 없이 만드는 건 아니고요. 띠녹지가 뭐 고기적으로 하고 만드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환경적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치수 안전성, 그러니까 도시 홍수가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현저하게 저감될 수 있는 굉장히 친환경적 공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올해 2022년이죠, 그렇죠? 8월 8일날 동작구에 141비, 이건 어마어마한 이 기왕 강수라는 게 있거든요. 100년의 비가 한 번간 내릴까 말까한 비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강우 사상이 벌라한 것은 기후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기후변화제를 겪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까? 그 원예 산업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사회적 어떤 요구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어떤 물음에 답을 해야 된다. 그죠? 바로 이게 바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핵심적 가치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얘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못했죠. 미세먼지, 대기 환경실의 문제.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서울시 도시기본 개혁에 보면은 이 지하 공간에 대한 확대 전략이 있어요. 그죠? 지하 공간에서 많이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환기거든요. 이 신선 외기가 또 어떻게 유입하고 활용하냐라는 부분에 우리가 놓이게 될 텐데, 원예 관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산업 분야에 좀 인발부될 수 있느냐라는 어떤 물음에도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한다든가 도시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준다는 측면에서 바로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원예 정원에 대한 전략 방향을 우리가 도출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변화제를 여러 가지로 이제 풀어볼 수가 있는데, 기후변화제의 대표적 아까 말씀은 도심 내 내수 피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구 온난화와 연결될 수 있는 대기오염 문제, 그다음에 여름철 특히나 이 도시 열성이라든지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아마 기후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해 현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도시 공간 내에 어떤 방향으로 위치해야 되느냐. 도심 내 건축물을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리고 도심 내 인프라, 도로, 그 다음에 건설 구조물, 이런 것들이 보면 토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건축물과 토목과의 어떤 연계 가능성을 우리가 확보해 나가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보편적 가치, 보편적인 어떤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바로 보편적 친환경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바로 이런 것들이 비용 투여 대비 효율성과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사회적 시장에 대한 관련 산업에 대한 주류 시장으로 우리가 인식을 받는 거, 이게 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건축과 그 다음에 토목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수치입니다. 정량화된 데이터.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서포트해 줄 수 있냐는 두 가지 물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도시홍수 저감이라든지 에너지 성능 보완, 그 다음에 대기환경 개선이란 세 개의 축에서 좀 공유가 되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때 바로 원예 정원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향성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에 홍수가 나는 가장 도시 홍수가 일어나는 것들은 뭐냐면은 홍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수 피해가 있고 하나는 외수 피해가 있어요. 외수 피해는 말 그대로 하천이 범람해서 발생되는 피해, 홍수 피해를 우리가 외수 피해라고 합니다. 근데 내수 피해는 뭐냐면은 기존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배수 관망 체계가 있어요. 그죠? 배수 관망 체계에 갑작스러운 비가 많이 몰리던가 아니면 저지대인 경우에 급작스럽게 많은 양의 빗물이 쏠렸을 때 그 배수 관망의 설계 부하를 초과해버리면 뭐가 되죠? 하수구에서 막 물이 올라오죠. 그게 오버플로우 되면서 도시홍수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중요한 핵심적 가치가 뭐냐면은 이 집중 강우에 대한 유출 속도를 지연시켜 주는 거예요. 늦게 유출시켜 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과학적 상식을 이 조경업에서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쪽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더 말. 그 물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절을 해가지고 담수를 해놔야 되거든요. 해야지만 어떻게죠? 그게 이제 천천히 유출되는 거에 또 속도를 지연시켜 주는 건데 LID 토양이라 만들어 놓고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투성 포장과 동일한 이것도 관점인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우수를 순간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시적 저류가 가능한 그러한 리텐션 가능한 어떤 정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대한 기름이 바로 이런 뭐 랩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테스트베드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해 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그 자연형 LID라고 할 수 있는 뭐 건축물과 바로 뭐 주차장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지금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어요. 그죠? 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원 형태,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될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고도화된다고 보면은 저영향 예배 시스템의 뭐 옥상 부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네덜란드 교프의 이 스마트 시티 리빙랩과 연계해서 이런 이제 집중 강우라든지 아니면 이런 우수 유출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는 Io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루프 가든이 이제 어느 정도 제시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런 그 도시홍수 저감 위한 안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에너지 성능을 보완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이제 에너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를 보완해 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단열 효과를 증진시켜주는 그런 관점, 두 가지 관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첫 번째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우선은 태양전지 우리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결정적 태양전지가 까만 이제 이런 실리콘 웨퍼로 만들어진 그 결정적 태양전지를 말하는데 얘가 물력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좀 특징적인 게 이 온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25도를 기점했을 때 1도 상승할 때마다 0.4에서 0.5%에 되는 전력 반환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뜨거울수록 전기를 덜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태양광 패널을 냉각시키는 부분이 BOS라고 밸런스 오브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표면 온도를 갖다 저감시켜주는 그러한 기술도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들을 이 옥상 녹화라든지 이 원해 종원 기술들이 바로 전열 교환 효과를 통해서 이 주변 기온을 떨어지면서 태양광 표면 온도를 떨어지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과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이 데이터를 수집해 본 결과 피크 타임 때 한 7에서 8%에 해당되는 전력 발전 효율이 개선이 되더라라고 하는 어떤 정량화된 데이터를 좀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접근 방법이 하나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까르바 플로라고 이제 프랑스의 이제 인면 녹화 시스템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의 과학건설 기술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서 방음 성능이라든지 단열 성능을 갖다가 이제 평가하는 평가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인증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중량형, 뭐 카트형, 방음형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건축물에 적용했을 때 그 효과를 바로 리턴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믿고 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건설 자재화 시킨 거죠. 그렇다고 하면 모듈화된 어떤 산업들 굉장히 확장성 가지고 발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효용성 자체도 건설 산업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비교될 수 있겠죠.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대기 환경적 측면인데 우리가 미세먼지, 식물이 막 저감한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긴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착시키거나 침강시키는 그런 효과들 밖에는 눈으로 보여지는 건 없어요. 근데 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낸 바로 의하면은 여러분 다 이제 식물 다 아시니까 아실 텐데
광합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미량 원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철이거든요. 철은 이게 없으면 큰 문제가 나요. 황합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C3 식물 같은 경우는 이 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이제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조금 대규모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지하역사가 있죠. 그죠? 지하역사 같은 경우는 차륜, 그 다음에 레일, 간의 마찰을 통해서 철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철이 부유하면서 대기 중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철이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 산화철을 흡입했을 때 뭐 진폐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경미한 어떤 병변을 일으킨다 이렇게까지는 밝혀졌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페로토시스라고 해가지고 세포를 죽여버려요. 사멸시키는 그런 효과 혹은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계통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어떤 최근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철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데 이게 하나의 어떤 식물체가 완벽하게 이 그 철 입자를 갖다가 없애버린다. 그리고 자기의 광합성에 사용한다는 어떤 연구가 좀 후속되어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저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성, 어떠한 전이금속이나 중금속과 같은 이런 인체 유해한 물질들을 타겟팅해서 정확하게 저감해준다는 이런 이제 정량화된 데이터들도 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토양 기반의 뭐 수직 수경 기반의 뭐 유로 유니트 형태의 다양한 것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대규모 5개 공급 같은 경우에는 EAP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이런 공극이라든지 뭐 미세물 그다음에 뭐 질산과 같은 걸로 해가지고 뭐 대기 오염 물질의 온실가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2차 미세먼지 생성에 기접하는 이 전구 물질들, 뭐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같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해 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이런 대단히 5개 공간들, 그 도로변에 이제 배기가스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건축물 내부에 배기가스를 처리하는 이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도시 공간 내에서 이런 원해 공간, 원해 정원 형태의 어떤 공간들이 기술적인 어떤 검증과 연계돼서 지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시간이 많지 않죠. 그렇죠. 예, 제가 하나를 이거를 해도 한 15분. 딱 줄여서 딱 줄여서 그런데 그림만 보고 보겠습니다. 건축물 이제 적용한다는 그런 관점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실 겁니다. 뭐 이런 인공지반 녹화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려고 했고, 특히나 이제 이런 다양한 어떤 녹화 기술들, 특히나 이제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 경로 같은 경우는 급경성 옥상 녹화 시스템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옥상 녹화를 통해서 이 녹화를 통해서 뭐 우수 조절, 단열, 뭐 소음 정화 같은 것들을 실질적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과 모니터 데이터를 지금 공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제 원예 전문가, 이런 식물 전문가가 관여될 게 뭐냐면은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공 안전성, 시공성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약 한 3년 동안 목업을 이렇게 비슷하게 목업을 만들어 놓고 토종 수정에 대한 어떤 생육 안정성을 갖다 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문화들은 빨리 시급하게 우리나라도 도입이 돼야 될 텐데 이렇기 때문에 하중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것과 연계돼서 우리가 좀 더 전문성을 좀 배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뭐 다양한 사례들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고요.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아실 텐데 보스코 베이크가 수직 숲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뭐 건축물 녹화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교목들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공을 통해 가지고 건축물과 이제 녹화를 이제 통합하는 그런 과정들의 접근 방법도 사용했는데 여기 이 건축물 디자인한 스테파노 보이라고 하는 건축가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30여 개의 사이트를 동시에 이제 설계하고 시공하는 그러한 빅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저번에 이제 시장 선거에서도 뭐 이런 뭐 설왕설랬던 얘기에 영향을 미친 것도 바로 이런 접근 방법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좀 필요한 게 뭐냐면은 기후 대별의 어떤 적정한 수정, 그 다음에 그렇게 당연히 원예 전문가가 개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패트릭 브랑이 빅히트를 쳤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유명한 건축가와 협업을 했습니다. 그 건축가의 기준이 뭐냐면은 건축계에도 노벨상이 있거든요. 프리츠커상이라고 해서 하야트 제레스는 프리츠커상 수상자와 굉장히 많은 협업을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장누벨. 여러분 장누벨이라고 하는 건축가, 프랑스 건축가 굉장히 하이탑, 여기 하이클래스의 건축가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리움 박물관 가시면은 바로 이 건축가 디자인한
현대 박물관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장르벨이 접근을 했던 여러 가지, 그리고 이건 지엘 클레몽이라고는 굉장히 그 유명한 탑을 찍는 프랑스 조경가하고 패트릭 브라운 작업을 했는데요. 이 기술적 부분만 보면은 아까 말씀처럼 프랑스 파리의 기후에 되게 맞아요. 그죠? 이중 펠트로 만들고 폴리카보네트에서 이제 수경을 연계한 토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그런 녹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전략을 우리가 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뭐 이제 탑 클래스에 들은 여러 가지 건축가들이 있어요. 건축가 중에 대표적인 조민석 씨가 있었는데, 조민석 씨가 한번 녹화를 해놓고 망한 게 뭐냐면은 이 끼를 컨설팅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남쪽에 했어요. 남쪽에 했으면 이 끼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완전 바로 다 죽어버리죠. 그죠? 그 다음부터 안 하던 녹화를. 이런 것처럼 이런 식물에 대한 어떤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서 녹화 안전하다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사례도 보여주면서 건축가로 하여금, 그리고 유명하고 저명한 건축가가 조직적으로 우리가 좀 이런 그 로드맵을 제시했을 때 우리 산업은 정말 비약적으로 좀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뭐 오스트리아에도 이런 작업들을 했고요. 그래서 패트릭 브라이이 했던 것들은 높은 부가치 창출을 위해서 건축물 녹화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네임밸류가 있는 건축과 협업 전략적으로 수행해서 굉장히 높은 부가치를 형성했다. 하지만 이게 비단 그런 어떤 전략적 성뿐만 아니라 충분한 자기의 어떤 전문성 이런 걸 가지고 진행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또 작업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녹색 건축 인증 제도에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인증 제도, 그 다음에 뭐 인증 항목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을 좀 개정하고 저희 쪽에 그러니까 건축물 녹화라든지 도시농업 정원 분야에 좀 더 친화적일 수 있게끔 이런 개정 작업들을 좀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치유농업도 빠졌길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뭐 주요 정책이라든지 치유원의 도시 농업 플랫폼, 그 다음에 정부의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에 대응할 수 있게끔 복지 기능을 좀 강화한 원예 정원 고도화 방향을 좀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정부의 국정 방향과 연계돼서 뭐 원예 정원을 뭐 도시농업과 연계했을 때 지금 정부가 올해부터 바뀌었으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연계하고 정부 부처 연계를 통한 추진 전략도 같이 고민을 해야 정책적 연속성, 그 다음에 예산 확보에 대한 용이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이런 논의, 그죠? 오늘도 그런 논의의 한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다양한 어떤 그런 뭐 기능성을 얘기한다던가 원예 정원에 대한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 거버넌스 기반의 플랫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자리해 주신 우리 학회에 대한 연구자, 그 다음에 관련된 기관의 또 기업에 계신 담당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 역할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냐라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같이 공유해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활약, 그 다음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당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도시에서의 정원 공간의 확대라든지 또 그 기능성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또 먹을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는 시간이 너무 밀리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질문은 이걸로 안 받는 거로 개인적으로 일단 식사한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